흡연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매일 흡연을 해서 하루에 2갑을 피는 것보다, 그리고 아예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하루에 1개비만 피는 거라고 말이죠. 1개비만 폈을 때의 그 욕망과 행복, 그 감정이 결국 사람을 1개만 못 피게 하고 더 많이 피게 하다 보니, 그걸 1개비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매일 바쁘게 일어나는 시사와 상관없는 재미있고 좋은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좋은 신문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마음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삶의 의미는 어떤 거일까요? 22년 10월 26일 중앙일보 장강명 소설가의 글입니다. 행복연구의 권위자인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을 몇 해 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행복에 관한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책인데요. 행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2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얘기였습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서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2번째 구절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추상적인 행복론을 거창하게 전개할수록 행복의 본질이 뭔지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연구에서 얻은 자료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서 교수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거부감을 느낄 독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깎고 배연에 명료하게 정리한 이 행복은 이제 너무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 이상 그 무엇을 인생에서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돌고 돌아 이번에는 행복이 아닌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역설에 빠졌지만 그래도 행복에 대해선 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식사를 하자, 수다를 떨면서. 이후 아내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이게 바로 행복이지 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조금 더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아내가 재택 창업을 하게 되면서 밤이고 낮이고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도 아내도 방에 틀어박혀 작업하는 스타일이라 별 충돌은 없었는데요. 헌데 뜻밖에도 사랑하는 이와 자주 식사하자라는 다짐을 지나치게 잘 실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2사람은 식사를 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아내는 맛있는 메뉴를 조금씩 하루 2끼를 먹고요. 잠자기 전에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특히 저녁을 일찍 먹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혀가 좀 둔하고 과식하는 편이고 배가 부르면 골아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점심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고 밤 늦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2사람이 식사 시간과 식단을 맞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무게가 확 늘었습니다. 맛있어서 열량도 높은 요리를 전보다 자주 매 끼 배불리 먹었으니 당연한 거일 수 있죠. 점심시간 이후에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몇 시간 뒤에 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맑은 머리로 글을 쓰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이건 행복하지 않은데. 적당히 배가 부를 때 젓가락질을 멈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예 공복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일단 입에 밥이 들어가면 다음 한 수를 자제하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음식일수록 더 그런데요. 코와 혀의 자극에 육신이 뭔가 깨어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이한 일입니다. 욕망을 조금 충족시키면 그 욕망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새 이성은 마비가 되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욕망의 대상을 적정량을 한참 넘게 섭취한 상태였습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욕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설적인 자극을 받으면 성욕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나마 식욕과 성욕에는 육체적 한계가 있는데요. 금전욕이나 소비욕, 명예욕, 권력욕에는 그런 한계선이 없습니다. 탐닉을 하면 할수록 더 탐닉하게 됩니다. 도박처럼 말이죠. 아마 관종도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아내와 평일 밥을 따로 먹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만 즐겁게 함께 식사하기로 규칙을 만들어서 저를 구속한 셈이죠. 밥을 먹을 때 한 그릇으로 끝내자 이와 같은 규칙을 정하지 않은 건 저를 그 정도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심리학계가 행복을 진지한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최근 들어서라고 합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마약 같은 대상을 향한 게 아닌 일명 정상적이라고 용인받는 욕망을 다스리는 마음의 힘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그보다 더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연구를 후원할 기업도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으로 굴러가기 때문이죠.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이 뜬금없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비싼 심리치료보다 2000년 전 철학자들이 강조한 금욕과 절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작은 기쁨을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굴해 부작용 없이 조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음미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 돈이 무한대로 많으면, 권력이 무한대로 많으면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될까?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겠구나, 즐겁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바라고 바라던 하나를 성취했을 때의 그 기쁨, 무언가 내가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의 그 행복, 이런 것은 정말 욕망의 절제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례가 될 것 같네요. 탐닉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욕망에서 벗어나 절제하는 삶의 기술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을 음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밥 한 숟가락 더 절제하고, 사고 싶었던 옷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어떠한 욕망 때문에 제 통장에 월급은 스쳐 지나간 것인가에 대한 오늘 생각해보면서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은 신문 라디오 DJ 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